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잠깐만 이제 조정을 좀 하고요. 항상 이게 좀 서투릅니다. 서투를 내요. 예. 얼굴도 나와야겠지요. 근데 음악은 제가 완전히 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한 30분 정도 말씀드리다가 1부, 2부로 나눠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별로 많이 안 들어오셨네요. 봐가지고 이 강의 내용이 별로 재미가 없는 모양이다, 그죠? 막 그냥 채팅창에 말이죠, 그냥 복잡복잡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지만 저도 뭐 흥이 날 낀데, 그죠? 예. 주변에 뭡니까 저기 경매 관심 가지시는 분들한테 많이 좀 홍보들 좀 해주십시오. 근데 보니까 뭐 공부는 하기 싫어해. 애나 어린애나 다 똑같잖아요, 그죠? 예.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돈 벌려면은 공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천이 생님 들으셨네요. 백만선님. BGM님이 우리 전준호 반장님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맛보기 지분 경매인데, 맛보기 지분 경매 해가지고, 지분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는 보니까 이제, 지분에 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수익을 본 그런 사례, 그 전에 낙찰된 사례거든요. 그 사례 하나 하고 사례가 한 2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지분 경매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도 이제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진행 중인 경매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논하자 이거지. 그래가지고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다 그러면 들어가세요. 입찰 들어가서 낙찰 못 받아요. 낙찰받기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공부만 한다면 이게 재미가 없단 말이죠. 입찰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떨어져 봐야 돼. 많이 떨어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현재 경매 진행 중인 물건인데요. 지분입니다. 지분인데 제가 왜 자꾸 지분에 대해서 집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요놈 요거 잘만 하면 이게 물론 이제 경쟁률 조금 이제 치열하지만요. 지분 물건에 입찰 참여하시는 분들, 제가 막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어필 되겠습니까? 만원, 제발 질르지 마세요. 제가 이제 이게 또 이게 우스갯소리도 아니죠. 질르는 것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노래방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질르는 것은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 부를 적에 과하면 고래고래 질러. 그때 질르는 거지. 법정에서는 절대로 질르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물건 해가지고요. 이게 일단 오늘 제 지분 경매에 대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 2편에서는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보다 리얼하게, 정말로 리얼하게, 1도 안 감추고 그대로 다 까발려버릴 땡이에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보니까 제가 현재 진행 중인 물건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역경매 대상인 물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건이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이 영상물에 누가 댓글을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역경매가 뭔가요? 역경매에 대해서는 간단해요. 근데 2편, 우리 실전 경매 2편에 가가지고요. 2편 가면 또 이 지분 경매 파트가 있습니다. 그때 가가지고, 근데 교재에 들어있는 자료들은 거의가 다 옛날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물건을 가지고 자꾸 말씀드립니다. 자꾸 말씀드릴 테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사례는요, 이미 낙찰된 사례입니다. 좀 꽤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지분 투자를 한 선배 경매인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서 접근했는가, 이것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접근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돼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지분이 경매 나왔다? 그럼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나보다 먼저 빨리 앞서간 선배 경매인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벌었구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근데 아마 일반 개인들은 말이죠. 그런 선배 경매인들이 지분 낙찰 받아가지고 돈을 번 그런 사례를 접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대단한 어떤 이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까 카페 회원들과 때로는 같이 입찰 또는
그 카페 회원들이 입찰하시기에는 제가 뒤에서 나름대로 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핸들링을 해드린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그죠? 일단 그렇게 하시면서 이 본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요겁니다. 이게 보면은 제주지방법원이거든요. 제주지방법원 해가지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 빌라입니다. 빌라, 그죠? 빌라인데, 지분이 경매에 나오는데, 와, 지분 전액 보니까 3.76평이에요. 아, 막 되게 작다, 그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보니까 이종훈님, 네,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만땅님 들어오셨고요. 네, 우리 임장님 들어오셨네요. 최선영님, 주현숙님이, 아, 그때 저기 카페 닉네임이,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때 깜빡했어요. 아, 카페 닉네임 주음버로 들어가던데 말이죠, 그죠? 예, 아주 반갑습니다. 소나무님인가요? 소나무님 들어오셨고요. 윤영봉님, 간접 점유자이신가요, 닉네임이? 맞습니까? 저도 이제 그전엔 저희 카페 회원분들과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가까이 만나 뵙지를 못하다 보니까 당사자 이름하고 닉네임이 매치가 안 돼 버려요. 예, 어쨌든 반갑습니다. 황소님 들어오셨네요. 자, 지금부터 이제 채팅창 안 봅니다. 질문을 주실 적에 다른 라이브 방송에서 보니까요, 채팅창에다 막 질문하시더라고. 그럼 저는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질문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건강한 보다 클럽 법원경매 Q&A 방에다 질문을 주시면은 저나 또 다른 어떤 운영자분들이 답변을 해드릴 것이다. 아, 네, 맞네. 예, 간접 점자. 네네네. 반갑습니다. 어쨌든. 근데 요건 같은 경우 보니까 이게 아마 13분의 2지분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13분의 2지분이에요. 13분의 2지분. 근데 통상적으로 빌라면 말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저변에 많이 깔려 있잖아요. 어떤 생각하니까, 아, 빌라는 사는 순간에 집값이 떨어진다 이거지. 떨어지고 뭐가 떨어져? 그 부동산 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떨어지기 왜 떨어지냐고. 그래서 떨어진다 이거죠. 또 두 번째 봐가지고 그것도 뭐 점체가 아니고 이 집은 13분 이 집은 요만한 거 받아가지고 뭘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안 한다 이거죠. 맞죠? 또 나아가서 이 물건이 어디에 이거.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낸데 이 물건이 제주도잖아요. 제주도에 있는 빌라인데 지분이 경매 나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부 다 플러스적인 요인이 아니고 마이너스적인 요인이거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그런 경우도 이제 간혹가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본 사건이 있어가지고 지금 보시게 되면요, 화면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릴게요. 올려가지고 확대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스마트폰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확대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꾸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13분의 2지분인데요. 어떤 분이 1차 길러, 해가지고 막, 저는 이 물건에 대해서 사실 이 물건 이분이 제 아는 지인이에요. 이분 제주도에 계시는데, 제주도에서 부동산 뭐 컨설팅, 경매, 뭐 중무게 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그 전에 이 물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해가지고, 저도 이 물건에 대해서 쭉 추적을 했거든요. 좀 오래됐죠. 2013년도입니다. 그죠? 근데 1차 길날 127%확 질러버려요, 누가. 그래서, 야, 이거 봐라. 이거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이게 100% 넘는 금액이 나올 수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포기하시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어이구, 나중에 보니까 대금 납부를 안 하신 것 같더라고. 대금 납부 안 하고, 이게 또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기일이 잡혀가지고, 유찰되고 나서 2차 매각 기일날 이분이 보니까, 869만원에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소액이지 않습니까? 소액으로, 서울 강남의 아파트도 막 몇십억 하는데, 그거 대비해가지고 869만원, 물론 그렇습니다. 내가 869만원에 낙찰을 받는다. 그럼 전체적으로 등기 비용하고 한 900만원 이상 들어갔겠지요. 들어갔는데, 그럼 자기 투자 금액이 작다 보면 상대적으로 수입도 작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건 같은 경우는 일단 이분이 이렇게 봅니다. 지분 경매 같은 경우 접근 방법 간단해요. 첫 번째 지분 낙찰을 받아가지고 상대방한테 869만원에 내 낙찰을 받았으니까 이게 조금 더 붙여가지고 되사가시오. 매각을 이제
추진하는 것이죠. 근데 상대방, 이때 이 할머니는, 그 주인이 할머니입니다. 왜냐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은, 남편분을 해서 이 다세대 주택 소유자였는데, 남편이 돌아가심으로 인해가지고, 어머님 앞으로 전부 다 소유권에 넘어가 버렸어요. 이 협의 분할이 위한 상속에서 이제 어머님 앞으로 이제 소유권 다 넘어가니까, 이 두 분 사이에 자식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이 자식한테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가 있었던 겁니다. 채권자가 있는데, 채권자 이분이 왜 자식 지분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 일부 해줘야지, 왜 어머니가 모친이 이 소유권 다 가져가느냐 이거지. 이로 인해 가지고 채권자가 자식 지분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가처분하고 막 그런 절차가 있어요. 이런, 어쨌든 제가 자꾸 반복해서 중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지분 경매에 대해서는 2편에 우리 라이브 방송이죠. 라방 2편에서 제가 있는 거 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립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나름대로 이 모친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가지고 13분의 2 지분만큼 떼어낸 겁니다. 그 어머님은 어떻게? 13분의 11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이런 상태에서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13분의 2 지분인데, 869만 원 낙찰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어머님한테, 이거 조금 얹어가지고 대사가시고, 원래 지분경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야, 근데 나 그런 건 이제 내 체질이 안 맞아. 그런 분들 지분경매 하지 마세요. 괜히 하면요, 괜히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돈 번 거 보면 또 배가 아프단 말이에요. 더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그죠? 아예 부동산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봐가지고 869만 원에서 플러스 알파에서 약간 붙여가지고 할머님한테 대사가세요. 그러니까 할머님은 고개를 잘려잘려 흔들어 버렸습니다. 고개를 잘려잘려 흔드니까 일단 이분 같은 게 대금 납부는 2014년 1월 6일 날 대금 납부를 하셨어요. 대금 납부를 한 상태에서, 자, 요 상태에서 상대방에서 지분을 사가시오. 그러니까 지분을 안 사간다. 이거지. 그러면 어떡한다? 이제 2탄으로 해가지고 플랜 B입니다. 어떻게 해봐? 지분을 사가라고 그러는데 안 사가네? 그럼 어떡하지? 그럼 내가 할머니를 상대로 해서 소위 공유물 분할 소송입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 공유물 분할 소송 제기해서 이 공유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사실 이게 경매를 집어넣었습니다. 경매 신청했어요. 경매 신청했다가 경매 취하를 시켜버렸습니다. 자, 누가 경매 신청했지? 이분이 소송 제기해가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이죠, 그죠? 소송 제기해가지고, 요 본금 부동산에 대해 정보를 경매를 딱 붙였단 말이에요. 나중에.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나중에 경매가 취하가 됐다는 거 뭐다 봐가지고, 이 지분을 이분이 이 할머니한테 되팔고 나왔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는 900만 원에 팔고 나온 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적장부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900만 원으로 표시돼서 팔고 나왔다고 하면 그럼 팔고 나온 거 아닙니까? 일단 이 사건 이제 스토리가 이제 이렇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다시 밑으로 잠깐 내려가 가지고요.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 건도 이제 엄밀히 따진다면 이 건도 역경매 대상이 되거든요. 엄밀히 따진다면요. 이 소유권 관계가 잠깐만요. 제가 화면을 조금 조정할게요. 지금 현재 나중에 재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요. 지금 제가 일부러 말씀 속도를 늦게 하고 있는데, 제 말씀 속도가 조금 늦다 그러면요. 이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재생 속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분이 아버님이었어요.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인해가지고 어머님한테 못 모신데 이분한테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해서 소유권이 싹 다 넘어오니까, 요 관계경매 하니까 이분이 채권자입니다. 채권자가 이분이 아들이에요, 아들. 여기 13분이 2지분인데, 이 아들인데 아들 지분만큼 떼어내라 이거지. 자, 보십시오. 2010년도 8월 달에 등기했는데 2012년도 12월 달에 다시 이 소유권 관계가 정리가 됐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아들 지분만큼 떼어낸 상태에서 채권자가 이 지분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엄밀히 따진다면요. 보셔가지고 아들 지분에 대해서는 이런 뜻이 막 가압류가 들어오고 관계경매가 들어왔는데
어머님 지분죠. 13분의 11 지분입니다. 13분의 11 지분은 깨끗합니다. 이것도 아마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요. 지분 경매에 대해서 입찰 참여하실 적에 혹시 내가 상대방한테 뒤통수 두드려 맞을 그런 상황이 될지 안 될지 거기에 대한 판단은 뭐 보니까 예를 들면 본건 같은 경우 13분의 2 지분의 경매가 진행 중이란 말이죠. 그죠? 이 사람 쳐다보면 안 돼요. 그럼 누구 쳐다봐야 되는데? 타 지분권자 13분의 11 지분권자 이 사람 딱 쳐다봐야 됩니다. 이 사람 그 쳐다봐가지고 과연 이 사람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이라든지 가압류라든지 이런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유무를 따져야 됩니다. 있냐 없냐 이게. 이런 저당권이나 가압류라는 이런 권리가 이 13분의 11 지분권자에 대해서도 있다 하더라. 그러면요 이때는 이 지분 낙찰 받으신 분은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뭐 그러니까 역경매에서 뒤통수 두드려 맞을 그런 여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분의 11 지분입니다. 타 지분에 대해서 보니까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이런 권리가 없어요. 깨끗해. 예, 깨끗하든 없다 이거죠. 없으면 어떻게? 이때는 봐가지고 상대방이 마음만 먹으면요 말 그대로 뭐 소위 핵분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요 역경매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분이 경매되었을 적에는 항상 뭐 타지분권자를 우리가 쳐다보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것도 아마 제가 나중에 또 지분 경매 강의할 적마다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경매를 낙찰 받았고 그 이후에 보니까 말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3분의 11 지분권자 이분이 협조를 안 해가지고 협조를 안 해서 언제 어떻게 한다 하더라 경매를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경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분을 경매로 낙찰 받는다 했을 적에 정말로 참 운 좋으면은 뭐 몇 달 안에 이렇게 신속하게 사건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달이 아니고요. 지분을 예를 들자면 이게 지분을 낙찰 받습니다. 그러면요 매각기일 당일날 내가 입찰 보증금 해서 10%를 법원에 납부한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거 봅시다.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이런 사례도 제가 나중에 2편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분을 낙찰 받았는데 서울 쪽입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 6분의 1 지분을 낙찰 받았는데 이분이 낙찰 금액이 한 1억 정도 됐어요. 그럼 예를 들자면 입찰 보증금 한 돈 1,000만 원 정도 납부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 9천만 원은 나중에 본인이 이 자금 만들어 가지고 납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9천만 원은 누가 그러니까 타지분권자에서 상대방에서 우리가 잔금 이 9천만 원 줄 테니까 그럼 일단 당신 명의로 9천만 원을 법원에 납부해라. 응? 납부함과 동시에 따닥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따닥 납부해라. 그 다음에 따닥 납부함과 동시에 소유권이 등기함과 동시에 우리 앞으로 다시 소유권 넘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 입찰 보증금 10%만 걸고 나머지 자녀 금액에 대해서는 타지분권자들이 협조를 해주니까 이 상태에서 본인 입장에서 봐가지고 그냥 네 하면서 어떤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은 이 지분 낙찰 받은 이분은 대단히 멍청하단 말이죠.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그 사건도 예, 저희 카페 회원 사례였습니다. 근데 제가 뭐 사실 이런 수익을 올리고 이거 제가 다 알아요. 아는데 이건 이제 공개적인 자료니까, 공개적인 자료니까 어쨌든 제가 뭐 얼마를 벌고 얼마를 했다. 어쨌든 봐가지고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사례는 전부 다 이득을 본 그런 사례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왜 말씀드리냐니까 우리 있잖아요. 너무 재지 마세요. 앞뒤 막 사람들 재거든요. 앞뒤 재고 막, 재다 보면요. 볼일 다 보면, 볼장 다 봐요. 진짜입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지분 경매 같은 경우는요,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과연 제일 첫 번째 체크할 게 뭐냐니까 역경매 대상으로서 내가 소위 상대방한테 뒤통수를 두드려 맞을 수 있나 없나 말이죠. 그것만 딱 확인하자 이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내 자금력이 좀 괜찮으면은 아파트 등 이런 쪽으로 이제 입찰 들어가시고 자금력이 좀 딸린다면 다세대 빌라도 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종잣돈 모아가지고 나중에 점프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 입찰 참여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단추가 뭐냐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내가 지분을 들어가 낙찰 받았을 적에 뒤통수를 맞을 것인가 맞지 않을 것인가 제가 보는 관점 그거 대단히 지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만 체크해가지고 이건 보니까 상대방한테 내가 상대방 지분권자입니다. 상대방 지분권자한테 내가 한마디로 이제 맞을 그런 염려는 없다. 그때 마음 놓고 그냥
들어가셔가지고 뭐 지분 사고 지분 팔고 같이 있잖아요. 나는 같이 팔고 말을 안 들을 거야. 그러면 공유물 분할 소송하고 까불고 앉아있네. 손해배상 청구 소송해서 상대방 지분을 경매 신청하고 내가 우선 매수 권리 행사하고 여기 게임 끝난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근데 너무 막 처음부터 끝까지 쫙 펼쳐놓으면요. 이거 머리 아파.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요. 법원이 지정한 대금납부 기한인데 그날 때 대금납부함과 동시에 일정 수익이 발생되면서 따닥 같은 날짜 소유권이 이전돼 버렸단 말이죠. 이거 하루도 아니잖아요. 그죠? 또 잔금도 보면은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온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이 물건 낙찰 받았을 적에 나한테 불리한 그런 경우가 있는 거 없는 거 그것만 딱 보고 들어가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니까 나한테 불리한 경우가 없구나 쑥 들어갔는데 의외로 상대방에서 말이죠. 제 바지 까랭이를 부여잡고 말이죠. 아이고 얼마 좀 더 얹어 드릴 테니까 다시 좀 대파십시오. 그런 사례 제가 나중에 2편 지분 경매에서 다 낱낱이 말씀드릴게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우리는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그런 경우가 툭툭 나오기 때문에 너무 그냥 이게 제 말씀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막 앞뒤 재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게 좀 난감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박종민님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윤복현님 우리 부회장님이신가요? 맞습니까? 또 헷갈려 버리네. 예. 자주 안 뵙다 보니까 말이죠.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름을 까먹어버렸네. 자,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서 이 건 같은 경우는 지분을 낙찰 받았다. 이게 지분을 요금 낙찰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보니까 상대방에서 즉 13번에 이 지분을 낙찰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참 빌란데 13번에 이 지분 같은 건 정말로 이게 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단지 그냥 13번에 이 지분이에요. 조그만해요. 근데 13번에 11지분권자한테 이거 내가 받았으니까 이거 조금만 더 얹어가 다시 대사가세요. 이렇게 고개를 잘래잘래 흔드시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이게 2015 타경해가지고요. 3169 다시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경매가 진행됐는데 여기 보시는 게 제주특별자치도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건 같은 경우 신여동에서 3303호 본건입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했어요. 경매 신청해가지고, 근데 보니까 이 경매 신청해서 청구액은 빵원이거든요. 제로입니다, 제로. 이게 뭐냐니까 이게 나와 있잖아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래요, 경매. 그래도, 경매 신청해서 경매를 취하하셨네? 왜 취하했을까요? 상대방에서, 이분이 13분에, 11지분권자거든요. 상대방에서 와가지고, 당신 지분 13분의 2 지분을, 내가 매입을 할 테니까 경매를 취하를 해줘 봐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그랬습니까? 말로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법원에서 어떤 문서 쪼가리가 날라오면 그때서야, 어머야, 그런단 말이죠. 저는 1977년도에 군 입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완전히 군대에 입대한다면, 두드러 만난다 생각하고 입대하거든요.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옛날에는 보니까 두드러 맞아야지만 말을 잘 듣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법원 경매 같은 경우도 말로 해봤자 안 돼요. 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띄워도 봐가지고 이게 그냥 변호사 명예의 내용 증명 한통 띄우면 그때 가서 상대방에서 어머야 하는 그럴 땐 변호사도 도단값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한테 이제 압박을 하고 이런 와중에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 가지고 자 이게 절차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제기하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 나와요. 그럼 이 판결문을 가지고 이렇듯이 공유물 분할을 위한 이 형식적 경매를 한다는 것이죠.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이 타지분권자한테도 이제 송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 그렇게 봅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난 쓰러져 가는 그 부동산일지라도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사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아버님 명의로 어머님하고 같이 살고 계시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어머님 앞으로 소유권은 넘어왔다. 그러면 어머님 입장에서는 이 집에 대한
아버님의 어떤 아련한 추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아련한 추억이 있다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요거 내가 지분 조그만하지만 그걸 낙찰받아가지고 상대방한테 대시하게 되면, 어찌하나면, 제 경험칙입니다. 어찌하나면 보니까 지분을, 제가 이제 지분 낙찰받아가지고 그때 카페 헌들하고 같이 이제 하면서, 보면 뭐 거의가 다 지분 낙찰받아가 되파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뭐 예를 들어 1억에 낙찰 받았는데 말이지, 입찰 받은 거 1,000만 원 넣어놨는데 나머지 잔금 9천만 원은 타지분권자가 우리가 부담할 테니까 이 날짜 소유권 해준다는 게 하면서 같은 날 따닥 우리 앞으로 소유권 넘겨주시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이 접근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건도 역시 마찬가지. 아마 아버님 부동산이었는데 밑에 자제분들이 6분이었던 것 같아요. 6분, 합분은 6분의 1씩 지분이 이제 등기가 된 상태에서 그 중에서 꼭 보면 좀 애미기는 형제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냥 뭐 사업한다고 해도 잘못되가 이렇게 한 모양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매 정보지를 보실 적에 이 지분의 경매가 나온 사연 스토리를 우리가 한마디로 이게 소설 나부랭이를 좀 잘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소설을 쓴다 이게 소설을 쓰면서 나부랭이라 표시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경매가 나왔기 때문에 또 하나 더 뭐 이게 있지 않습니까? 지분인데 요즘 보면 이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2분의 1씩 해가지고. 근데 남편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습니다. 남편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잘못됐다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타지분권자는 부인이죠. 부인은요, 부인 지분은 2분의 1 지분인데 이분이 어머야 안 되는 거야. 내가 이 집에서 오래 살았고 특히 애들 있으면요 그 어디 십차례 다른 데 이사 옮기는 것도 뭐 하잖아요. 애들 학교 때문에 그죠? 초중 고등학교 하니까 전학하기는 또 애들 기죽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봐가 부인이 이 사람은 어쨌든 봐가지고 우선매수 신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때로는 봐서 우선매수 신고를 잘못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가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물건, 그게 어떤 경우나 이건 제가 간단하게 칠판으로 이동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일부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남편 지분인데 남편 지분이 2분의 1이고 말이죠. 남편입니다. 남편 지분이 2분의 1이고 부인 지분도 2분의 1입니다. 근데 남편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어요. 경매 넘어오니까 법원에서는 이제 남편 지분에 대해서 기일을 1차 기일을 잡혀가지고요 경매를 진행한단 말이죠. 그죠? 경매를 진행하는데 부인 이분이 편의상 A로 할게요. 이분이 급했던 거야. 봐가지고 1차 매각일 이전에 법원에다가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타지분권자는요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제쳐보고 내가 우선해서 내가 가져가겠다 그죠? 이분 같은 경우 우선 매수 신고서를 1차 매각일 이전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어요. 이 상태에서 보니까 1차 기일날 그냥 유찰돼 버렸어요. 타지분권자는요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하는데 딱 한 번만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 사람은 딱 한 번 우수매수 신고했죠, 그죠? 그럼 이분은 죽고 나서나 1차 매각기일 날 이거 본인이 가져가야 돼요. 남편 집은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이 날짜 아무도 응찰 안 했거든요? 이거 해서 유찰시켰다, 이거죠. 그래서 2차 기일 날이단 말이에요. 2차 기일 날, 기일이 잡혔는데, 그때 봐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남편 지분에 대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입찰 참여하니까 그때 가서 A라는 사람이 나 이때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했으니까 나한테 우선권 줘. 법원에서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면서 A 이 사람의 권리를 묵살해 버립니다. 자 그러면요 이러한 경우에는 갑 입장에서 말이죠 이렇듯이 그 타지분권자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를 잘못한 그런 경우 간혹가다 있습니다. 또 자기가 채무자의 지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지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입니다. 채무자의 지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우선 매수 신고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 원래 채무자는 경매 물건 입찰 참여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 규칙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나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들어가세요. 들어가 낙찰 받았어요. 낙찰 받은 왜? 그러니까 이런 타지분권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잘못한 그런 경우에 낙찰 받았다. 팔아먹기가 좋아요.
이 사람 역시 채무자인데 자기가 우선 매수 신고했다는 건 뭡니까? 급한 거야. 아, 이거 누구한테 뺏기면 안 되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우선 매수 신고했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채무자는 아예 우선 매수 권리 행사 안 된다. 따라서 이게 갑 입장에서 봐가지고 낙찰 받아가지고 부르는 게 값은 아니겠죠. 적정한 선에서 가격을 제시를 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그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상 여기서 1부로 마치고요. 한 20초 있다가 다시 2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